안녕하세요. 94일생입니다. 지난주에는 제 계좌가 다시 마이너스 400만원까지 손실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코스피가 계속 고공행진해서 벌써 4840포인트를 찍었고요. 이제 코스피 5000까지 3%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원래 이번 정부 목표가 코스피 5000이었기 때문에 5000은 어떻게 해서라도 달성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5000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으니 이후에는 하락장으로 돌입할지 아니면 예상을 뛰어넘어 6000까지 쭉 오를지 정말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제 보유 종목과 계좌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현대차는 이번 주에 무려 13%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주 동안 무려 22%가 올랐었는데 이번 주에도 꾸준한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동안 현대차가 시가총액 100조를 달성할 거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벌써 1월 16일 금요일 기준으로 시총 100조를 달성했습니다. 저는 현대차가 우상향 중이기 때문에 계속 가져갈까? 라는 생각을 했다가 뉴스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던 시가총액 100조를 달성했기 때문에 우선 20% 비중을 1차로 매도했습니다. 그래도 우상향 그래프이기 때문에 20%만 매도를 했고요. 물론 여기서 조정 없이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로키텔스케어에서 한 번도 분할 매도를 안 하고 쭉 들고 갔다가 조정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분할 매도하는 습관을 들여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매도로 40% 240만원 수익을 얻었고요. 매도를 통해 회수한 현금은 840만원이고 기존의 현대차를 3천만원 정도 매수했었는데 지금 분할 매도하고 현대차 계좌에 남은 평가 금액은 3,300만원이기 때문에 거의 수익난 부분만 빼고 원금으로 계속 들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오르면 배가 아플 수 있겠지만 이미 부분 익절한 금액이 있기도 하고 나머지 80% 물량은 계속 들고 있으니 덜 아플 것 같습니다. 만약 조정을 받는다면 이미 평단가 42만 1,500원에서 한번 매도했기 때문에 좀 더 낮은 가격에서 동일 물량만큼을 다시 매수한다면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이 변화는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인데요. 원래 몇 년 전에는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걸 가만히 못 놔뒀고 다 팔아서 얼른 수익 실현을 해야 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플러스 1%에서 5%만 되어도 쉽게 수익 실현을 했고 남아있는 보유 종목에는 파란불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는 종목이 플러스 상태여도 수익을 길게, 손실을 짧게 가져가자 라고 생각하면서 바뀌어 가고 있는데 그러다가도 또 로키텔스케어처럼 잘 오른다 싶으면 욕심에 분할 매도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무작정 들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건강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계좌의 변동성을 극도로 키우는 방법인 것 같아서 이번 주부터는 오르는 종목은 분할 매도를 하면서 따라가자 라고 마음을 먹고 실천해봤습니다. 확실히 20% 비중 정도를 1차 매도하고 나니 이후 오르던 떨어지던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수소 관련주 두산퓨얼셀의 경우에도 이번 주에 13%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다시 재평단가 위로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원래 몇 년 전에 저였으면 오랜 기다림 끝에 지쳐서 재평단가에서 1%에서 3% 정도 살짝 플러스가 되었을 때 팔아버렸을 텐데 지금 플러스 4.5%인 상황이지만 아직 팔지 않고 계속 홀딩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시 재평단가 근처로 내려와서 플러스 1%밖에 안 남았길래 옛날 습관을 못 고치고 팔아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꾹 참았고요. 참으니 다시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온 모습이네요. 두산퓨얼셀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재평단가를 넘었으니 중장기로 쭉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소재 기업 MK전자인데요. 이번 주는 지난주와 다를 바 없이 아주 살짝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주봉 61선, 월봉 21선을 깨지 않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장기 우상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느새 다시 마이너스 12%가 되었지만 지금 제 눈에는 바닥을 열심히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더 내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른 MK전자에 들어있는 3,600만원을 빼서 좀 더 좋은 곳에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주 비츠로 넥스텍은 지난주만 해도 마이너스 6%나 하락해서 조정을 좀 받나 싶었는데 이번 주는 또다시 총 8%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상승하던 주가가 2주간 등락을 반복하면서 옆으로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흐르다가 방향을 위로 돌릴지 아래로 돌릴지는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다가 방향이 정해진 뒤 다시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주 파인엠텍인데요. 혹시 이 회사 망했나요? 8일 연속 내내 음봉을 보이고 있고 이번 주에만 마이너스 13%가 빠졌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역 헤드앤숄더 패턴은 한번 위로 상승한 후 다시 아래로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12,000원을 매도로 잡아서 팔지 못했는데 11,400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냥 팔 걸 그랬네요. 앞으로는 제가 잡은 기준 가격에서 보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계산해서 그때부터 분할 매도나 분할 매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올해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하니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인데요. 유한양행은 지난 영상에서 역배열로 전환된 게 조금 불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번 주에는 마이너스 5% 정도가 빠져서 제가 믿고 있던 11만원 선을 깨버렸습니다. 그래도 좋게 생각하면 그동안 개인들만 주구장창 매수했다가 금요일에는 처음으로 외국인이 다시 매수를 시작했더라고요. 이제 물리는 게 싫기 때문에 손실을 짧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한양행이 마이너스 15%가 되기 전에 얼른 손절해야 하나 잠깐 고민도 했지만 FDA 승인을 받은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우량한 제약회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중장기로 계속 가져가 보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바이오 종목인 로키텔스케어는 최근에 조정을 받다가 드디어 금요일에 8%의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제가 12월 18일에 추가 매수했던 평단가가 72,866원이라서 아직 그 아래이긴 하지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제는 조정을 끝내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음 주가 기대되는 부분이네요. 로킷에는 지금 총 7,600만원 정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주가 방향에 따라서 다음 주 제 계좌가 많이 변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신규 매수한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LG전자입니다. LG그룹 종목들이 아직 상승이 크게 나오진 않았었는데 금요일에 외국인 매수가 갑자기 늘어서 장기적으로 보고 매수를 했고요. 파킹 통장에 있던 예수금 1,100만원과 현대차를 분할 매도하고 생긴 현금 800만원을 합쳐서 총 1,900만원을 매수했습니다. 예수금을 최대한 아껴두려고 했는데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고 2주 만에 다 써버리고 말았네요. 그래도 이 정도의 전체 시드의 10% 정도 비중을 넣으면 길게 끌고 가기가 심리적으로 좋은 것 같아서 한번 길게 가지고 가면서 현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 계좌는 플러스 2,160만원이고요. 현대차로 240만원을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실현 손실은 총 마이너스 2,310만원이 되었네요. 그래서 합산한 전체 계좌 손익은 마이너스 150만원입니다. 지난주 대비 250만원 손실이 줄었네요. 이제 다시 플러스 전환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 주도 힘내서 전체 계좌를 다시 한번 수익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